저기 빌딩도 많고 도심지라서 여기서 한번 강의 좀 할게. 좋네 이거. 빌딩도 있고. 에? 그러면 아파트 담보 그게 언제 떨어지냐? 떨어질 때가 있어. 이게 대출 이자가 두 자릿수대로 올라가면 이제 그때 어떻게 물량이 막 쏟아져 내려오. 왜? 감당을 못 하기 때문에. 그러면 그때 가격이 떨어져. 그럼 두 자릿수의 대표적인 금리 부분이야 12%야. 요즘 회사채 같은 거 사면 12%짜리 회사채도 있어. 간당간당한 애들 회사채 보면 12% 이자 주는 데 있어. 자, 이게 무슨 뜻이냐? 나중에 이게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담보 비율 대비 부동산 시세가 밑으로 떨어져요. 그러면 어떠냐? 은행에서 금리를 쫙 올려버려. 왜? 빨리 원금 갚으라고 닥달하는 거야. 자, 예를 들어서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내 돈 1억 원 그리고 9억 원 담보 대출로 샀어. 자, 찔끔한 분들 많으실 거야.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내 돈 1억에 어떻게 돼요? 은행 돈 9억으로 샀어. 그런 분들 계실 거야. 자, 내 돈 1억에 은행 돈 9억으로 해가지고 10억짜리 아파트를 샀어. 근데 어떻게 해? 이자도 내기가 힘들어 막. 싼데. 근데 나중에 어떤 현상이 있다냐? 10억원짜리 아파트가 이게 한번 떨어지면 세일이 30% 세일은 한번 기본적으로 와. 세일이 오면 기본은 세일이 30% 세일을 해야 팔려. 우리가 세일하면 10% 세일합니다 하면 안 팔려. 20% 세일합니다 하면 사람들이 안 쳐다봐. 언제 쳐다보기 시작하냐? 30% 세일, 정가에 30% 세일하면 그때 쳐다봐요. 보통 이게 시세가 그때 움직여. 30% 세일하게. 이게 30%의 법칙이야. 세일은 어떻게 해요? 30%를 어떻게 깎아줘야 사람들이 이제 주머니에서 어떻게 이제 주머니가 움직여. 이게 세일 30%의 법칙이야. 그러면 10억원짜리 아파트가 나중에 어떻게 30% 세일이 들어와. 7억원까지 떨어져요. 그게 바닥인가요? 더 떨어질 수 있고 안 떨어질 수 있고 나도 몰라. 그건 상황에 따라 틀려. 그거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돼. 시장 원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원리에 대해 설명드린 거야. 이 부동산 시장의 역사와 원리가 어떻게 올라가는지 나는 여러분한테 그 이해를 시키는 거야.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를 하고 시장을 바라보고 스스로 판단해야 돼. 통찰 능력을 난 키워주는 데 목적이지.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이건 사라 투자해라 지금 시기다 아니다 이거 가르쳐주는 사람 아니야. 여러분의 통찰력을 키워주는 사람이야. 그럼 어떠냐? 금리의 두 자릿수가 대출 금리가 두 자릿수 올라가면 그때 경매장으로 막 쏟아져 내려가죠. 그 당시 아파트가 이제 쏟아져 내려 두 자릿수가 되는 대출. 생각을 해봐. 9억 원을 대출 10억원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9억 원을 대출을 받았어. 근데 어떻게 돼요? 7억 원까지 떨어졌어. 이거 버텨? 못 버텨. 은행에서 압박이 와. 그럼 어떠냐? 은행에서 두 자릿수 이상으로 금리를 올려버려. 빨리 원금 갚으라고. 자, 생각을 해봐. 이 아파트 10억원짜리가 7억 원에 내놔도 잘 안 팔려. 근데 대출 이자가 얼마야? 9억이야. 은행 입장에서는 똥줄 타 안 타. 은행은 원금을 띄면 안 돼. 이자는 띄더라도 원금을 띄면 안 돼. 얘네들은. 왜? 그 예금 다 얘네들도 지 돈이 아니라 예금 예탁금 갖다가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너네 돈이야 그것도. 그러면 너네 돈 떼어먹으면 어떻게 은행이 망해. 안 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? 얘네들은 원금을 최대한 다 받아내야 돼. 이자는 못 받으더라도 원금은 받아내야 돼. 이게 은행의 생리야. 그러면 10억원짜리 아파트가 30% 세일해서 7억까지 떨어졌다 합시다. 근데 이 양반이 어떻게 돼? 10억원일 때 90% 이빠이 데스 이게 어떻게 돼? 대출을 받은 거야. 9억원. 지금 이게 강의 들으면 찔끔한 사람들 많을 거야. 연끌족들.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? 씨발 지금 이 아파트 10억원 담보를 해서 9억원을 빌려줬는데 이 족도 이거 7억원으로 떨어졌어. 씨발 이거 어떡하지? 근데 얘가 보니까 갚을 능력이 안 되는 것 같아. 안 돼요. 예를 들어서 6%를 빌려줬어. 6%를 빌려줬어. 6%짜리 이자.
그리고 육축불이자면 매달 0.5%를 내야 돼. 그죠? 매달 0.5%를 내야 돼. 자, 9억 원이면 0.5%면 얼마냐? 자, 9억 원에 1%가 얼마죠? 1%를 반토막 9억 원에 1%면 9,900만 원인가? 맞나? 9억의 1%가 9억의 10%가 아 이거 머리가 안 나. 9억의 10%가 9천만 원. 9억의 1%가 900만 원이죠? 맞죠? 900만 원. 그러면 0.5%가 얼마야? 450만 원이야. 맞아 안 맞아? 지금 내 강의 들으면 다 찔끔하, 서울에 아파트 갖고 있는 영끌족도 다 찔끔할 거야. 그죠? 그럼 매달 0.5%를 냈었어. 6% 이자로. 얼마? 9억에 6.5% 이자가 얼마야? 450만 원. 맞아 안 맞아? 1년 이자가 아니라 매달 이자가 450만 원을 은행에다 따박따박 냈어. 이게 연이율 6%야. 자, 월급 받아서는 450만 원 그거 어떻게 해요? 못 받아. 그러면 어떻게 되냐? 부부 2명이 전문직이고 전문직이어야 그 이자를 감당해. 그죠? 이런 말하면 그런데 매달 450만 원을 원금도 못 갚아. 이자만 6% 이자 갚으려면 450만 원을 갚으려면 양 부부가 어떻게 되면 어떻게 한 달에 순수 들어오는 현금 세금 빼고 순수 통장에 꽂히는 돈이 얼마냐? 1,000만 원이 꽂혀야 어떻게 450만 원 이자 이거 감당이 돼. 그래야 원금 조금 갚을 수 있어. 맞아 틀려. 부부 둘이서 그러면 각 부부가 한 달에 500만 원씩 실수연금이 500 정도 돼. 그러면 거의 1억 원이야. 1억 원 실수연금이 600 몇십만 원밖에 안 돼. 그럼 양 부부가 거의 1억 원 연봉의 수준을 받아야 감당이 돼. 매달 450만 원 이자를 내는 거야. 그죠? 양 부부가 돈을 벌어서 이거를 감당을 하려면 매달 450만 원 이자를 감당하려면 어떻게 하냐? 연봉 1억이 나와야 돼. 양 부부가. 한 명이서는 안 돼. 자, 외벌이야. 아빠가 어떻게 돼? 연봉 1억이야. 실수연금이 얼마야? 600 몇십만 원밖에 안 돼. 연봉 1억이야. 근데 이자가 450만 원. 자, 이자가 450만 원 매달 따박따박 나가. 버텨요? 못 버텨요. 그러면 가처분 소득이 아무것도 못해. 연봉은 1억인데 어디 가서 저기 뭐냐 이거 술도 못 먹어. 자, 애들이 있으면 애들 교육비도 들어가. 빠듯해 살림이. 그러면 650만 원 된다고 합시다. 실수령금액이. 연봉 1억에 한 650 된다고 합시다. 실수령금액이. 그럼 어떻게 되냐? 450을 이자를 빼면 200만 원밖에 안 넘어. 연봉 1억이. 자, 우리나라 연봉 1억 받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. 1억 이상 받는 사람. 200 가지고 애들 키워? 못 키워. 자동차 이거 유지도 못해. 한 가정 200만 원 가지고 못 살아. 4인 소가죽으로 하면 200만 원 가지고 못 살아. 그럼 연봉 1억이 실수령이 650에서 이자 450 하면 200이야. 그거 가지고 살림 돼? 안 돼. 그럼 최소한 어떻게 하냐? 양 부부가 거기 둘이 합쳐서 1년에 한 달에 1,000만 원 벌어야 돼. 실수령금. 그래야 감당이 돼. 이자만 원금 뭐 조금밖에 못 갚아. 자, 이런 집안들이 수두룩해. 내 말이 틀려. 맞아. 지금 얘네들이 다 뇌관이야 지금. 감당할 수 없는 걸 갖다가 버블이게 낀 거 사니까 저거. 그러면 이 집안이 외벌이야. 끊고 할까요?